토론왕을 자처하는 이 의원은 구차 병명만 늘어놓으며 논쟁을 피한 채 정치적 공세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한쪽에서는 윤리위를 들먹이면서 징계를 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용을 말하며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월 24일 월요일 개혁신당 제2차 임시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끝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조차 기존 1.9%에서 1.6% 수준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계십니다. 장을 보러 가면 물가는 치솟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한숨만 깊어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정은 마비됐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백 상태에서 외교적 대응에도 실패하며 국민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혼란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정쟁이 급하더라도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정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당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벌써 12일째입니다. 그러나 토론왕을 자처하는 이 의원은 구차 병명만 늘어놓으며 논쟁을 피한 채 정치적 공세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한쪽에서는 윤리위를 들먹이면서 징계를 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용을 말하며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혁을 사칭한 기만적인 정치인의 전형적인 행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신이 저지른 우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포장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토론을 피하는 자가 바로 진실을 감추려는 자입니다. 숨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국민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불공정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대훈입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이준석 당에서 이준석을 따라가야지 힘도 없는 허은하를 따라갔냐고. 근데 저는 허은하 대표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따라간 것은 제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양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갖가지 그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쪽에서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허은하 대표의 친동생을 당직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사무처에서 그렇게 공격했고 이긴 최고위원, 그 다음에 천하람 의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대표의 해명을 듣고 나니 명확하게 규명이 됐던 사안입니다. 허은하 대표가 자기 친동생을 수행실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보면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면 유급으로 봉급을 줄 수 있는 정무직 직원을 2명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임기와 같이 이제 임기를 하는 직원인데 보통은 그 정무직 직원을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예를 들면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타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는 그런 여성 직원 1명을 이제 뽑고 그다음 대부분 운전기사를 뽑습니다.
근데 대표도 최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 분 곽대중 씨를 최초에는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희들 그 최고위원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을 보좌역으로 유급 보좌역이죠. 유급 보좌역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안 그래도 최고위원 회의 때 제가 대표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녀가 3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급받는 자리가 아니면 현재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분을 유급 직원, 그것도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 중에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그 액수가 들었는데 보통의 이 중소기업 수준이 아닌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받고 받도록 해서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친동생이 그분이 약대를 나온 약사입니다. 그 부부 약사인데 동생이 그 동생 부인도 약사다 보니까 부인이 현재 충분히 뭐 돈을 벌어서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다 보니 그 친동생 남동생이 누나의 일을 좀 돕겠다고 해서 말이 좋아서 수행실장이지 운전기사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분이 단 한 번도 회의 때 자기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준 적도 없고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가방 들고 운전하고 이 일만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기인 최고위원을 위시해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 때 대표를 공격했을 때 대표가 충분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자들한테 언론 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카메라를 켜자 준비한 듯이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듯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긴 최고위원의 직책 당비까지 거론했던 게 원래 그런 내용을 거론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는 짓이 너무나 야비하고 추잡스러워서 제가 그 내용을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대표에 대해서 또 제가 방송 같은 데 나가면 많이 묻는 질문이 고척돔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다. 그걸 가지고 대표가 낭비력이 심하다고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고척돔이란 얘기는 최고위원회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은 1주년 창당대회를 좀 크게 성대하게 해서 우리 당의 유명한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우리 당원들이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하는 게 어떠냐. 적어도 이 어떤 당원이란 분들은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우리 1년 동안 잘 버텼고 국회의원 당선자도 배출했기 때문에 성대하게 축제를 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체육관이라는 얘기는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때. 그것도 심각하게 논했던 게 아니라 웃으면서 체육관에서 좀 큰 체육관에서 모여서 우리가 당원들을 최대한 모으면 어떠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고척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께 제가 고척돔은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니 그때도 똑같이 웃으면서 당원들을 다 한번 모아서 우리가 같이 잔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고척돔도 괜찮겠네 라는 얘기를 한번 꺼낸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고요. 근데 그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던 내용인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자들은 대먹지 못했다. 이자들은 정말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로 자신들의 불리한 점, 죄악, 심지어 범죄 사실까지도 모두 덮으면서 대중들을 기만하고 언론을 기만하면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제가 생각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자들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은하 대표한테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허은하 대표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이분이 더 옳기 때문에 제가 이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저와 함께 또 우리 허은하 대표와 함께 하는 많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도 더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용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소리로 여전히 허 대표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쪽은 저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양심이 무뎌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듣고도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 정도로 상식이 부족하든지 이 둘 중에 아니면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영진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영진입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여기 모인 허은하 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등 모든 당직자 여러분의 헌신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세금 탈루 의혹 당사자가 결자 해지하라고 요구하면서 2차 임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이준석 천하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익 제보 내용 중 개혁연구원이 부당 지출한 5,500만 원의 불법성은 지난 최고위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국회 사무처가 지급한 정책연구지원비 부당 지출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정책연구지원비를 각 정당에게 지급합니다. 의원수에 맞춰 정당별로 금액은 달라집니다. 개혁신당 앞으로 9,200만 원 정책연구지원비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당 앞으로 내려온 정책연구지원비를 의원들끼리 나누어 사용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이 친한 사람들에게 짬짬이로 국민 혈세를 나누어 준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4명의 연구자한테 총 9,200만 원을 나눠준 과정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일단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경제 입찰 내지는 비교 견적조차 안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연구조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연구 용역비로 받아간 연구조사 보고서를 당 대표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지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검은 돈 꼬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연구조사 보고서조차 없이 공모해서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이 공존하는 연구보고서 공개 요구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준석의 무례한 언행이 유독 돈 앞에서만 작아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2월 3일 국회 사무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2월 28일까지 공개 여부 결정 기한 연장 통지서라는 답변을 통해 응할지 말지 결정조차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 열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회의원 연구 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공개 결정조차도 자신들이 결정한다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스스로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법 판결을 외면하는 태도는 연구조사 보고서에 말 못할 비리가 있을 개연성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즉각 법원이 판결한 대로 정보 공개 요청 내용에 대해 성실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외압 의심을 거둘 수 있는 행정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K문화가 지구촌에서 꽃피운 문화선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도 못했던 계엄을 실시하는 대통령도 있고 자신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후진적 대한민국 정치판에 개혁신당 의원들이 일조한 게 아닌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한 명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는 연구 보고서가 고작 한 달 만에 제출됩니다. 연구 보고서를 한 달 만에 작성하고 비공개 처리한 이준석 일행이 벌인 행위가 보편적 관행하고 맞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혈세를 물쓰듯이 쓰니 그렇게도 좋았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적 거센 비판이 예상됩니다. 가제는 개편이지만 나머지 297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명 의원이 당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돈 나눠 지출한 이 행동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당은 당과 당대표 패싱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나누어 사용하십니까? 거짓말로 변명만을 일삼는 이준석 천하람에 대한 배임 횡령 수사 의뢰는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성영 정책위의장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정성영입니다. 네, 정성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에 공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대한민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욕에 대권욕에 눈먼 썩은 정치인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센 놈과 약한 분이라는 책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허은하 대표께서 출판한 책입니다. 당시에 허은하 대표는 갑과 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인터넷에서 잠깐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섬기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특히나 어려운 사람 서민을 잘 살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을 잡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 권력을 잡은 썩은 정치인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줄타기 정치, 줄세우기 정치에 줄을 잘 서서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왔지 잘해서 올라왔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는요, 저 같은 기초의원도 있고 통장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70이 넘으신 통장님이 새벽 5시부터 손수레 끌고 지역 다니면서 박스를 줍고 폐지를 줍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파셔가지고 1년에 몇백만 원씩 불우이 돕기를 하고 독거 노인을 돕고 불우한 환경에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이런 분이 약하지만은 약한 분입니다. 아까 말한 센 놈은요, 진짜 정치 잘못 배우고 나쁜 놈이 센 놈이고 정치 잘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분은 센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미약 하나만 우리 허은하 대표님과 조대원 최고위원님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동지분과 함께 잘못된 놈, 나쁜 놈, 센 척한 놈 올바로 가르쳐서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서민을 아끼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미약하나마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이상옥 전략기획 특보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전략기획특보 이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이기고 개혁신당도 깃발을 낼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기에 허은하 대표께서 주재하는 제2차 임시 최고위원회에 모두 발언을 자청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적 교훈과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정치적 위기에 처한 개혁신당에 나아갈 길을 5가지로 제안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위기에 전후를 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월에 이어서 금년 1월 개혁신당 동료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개혁신당은 창당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CBS 또한 기독교 방송이 지난주에 주목받았습니다. 어제가 마침 주일날이었네요.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인이 100명을 전도하는 1인 중심의 교회가 건전합니까? 아니면은 비록 다소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100명에 한 명씩 전도를 해서 100명의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결정이 독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1인 정당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민주주의 법적 절차와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기도받고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개월 전만 해도 우리 개혁신당은 허은하 대표를 중심으로 당직자와 전 당협위원장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민주당 해산을 슬로건으로 각 지역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주도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시민들이 개혁신당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양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개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제4위 재보궐선거에서 전원 후보자를 내고 8% 이상의 득표율을 선전한다면 향후 대선 후보가 2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22일 이후 친이준석 개혁 하나라를 유시한 분들이 허은하 당대표에 끌어내기는 당의 정체성과 국민의 신뢰도를 심리하게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당원뿐 아니라 일반 당원들까지도 개혁신당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2%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국민의 뺀쳐먹는 못된 정치만 배웠구나. 국민들로부터 정신 차리라고 혼나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 우리 개혁신당은 대선주자 비호감도 1위를 보유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잘 들어보세요.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신을 신중히 하라는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안철수, 이낙연, 허은하 전 의원님과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는지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준석 의원이 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만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신당은 경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이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혁신당에 어떤 분이 계신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은하 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이준석 차나람 이주영 의원, 전 조웅천, 전 양향자, 전 김용남, 전 금태섭 의원 등을 비롯해서 71분의 당협위원장과 지난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신 원외위원장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품과 상품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당이 설 수 있습니다. 한방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8 내지 10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허은하 대표께서 12일 전에 제안한 당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토론에 당당히 응해야 합니다. 당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왜 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찔립니까?
다양한 법정 뉴스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칭 대선 후보를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정한 리더는 자기를 절제하고 상대를 동지로 만들 수 있는 용인술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너대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과 상대를 동지로 만들 수 있는 역할, 공사 능력이 분명히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인품, 헌신적인 자기 희생, 윤리관 등을 입체적으로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오는 4월 2일 19개 지역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일에서 14일 진행됩니다. 전환한 대표께서는 공당으로서 10곳 이상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면 리더십 부재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당의 깃발을 내린다고 선언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지난 2월 7일 허은하 대표께서 임명한 당무감사위원,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비서실 당직자, 특보동 22명을 해임했습니다. 국민들은 차르기를 원하는데 바로 칼락치기의 표본입니다. 당신이 바로 국회 정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반대입니다. 넷째, 지난주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 우리 허은하 대표가 관련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 라디오 김표현의 정치쇼에서 하차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 형태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5가지 질문드립니다. CBS 기독교 방송 김현정 특임국장,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사안을 묻습니다. 첫째, CBS가 개신교 선교와 기독교 가치를 확산을 목표로 비상업적, 비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방송 맞습니까? 둘째, 공정성과 비판 정신을 갖춘 언론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정은유착 의혹이 나오면서 절묘하게도 왜 박성민 대표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하차했습니까? 넷째, 2월 14일부터 3주간 안식년휴가 실제로 맞습니까? 맞으시면 잘 다녀오십시오. 왜냐하면 3월 10일이면 업무에 복귀할 겁니다. 저는 CBS를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제가 방문 이후 판단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 18일 날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의 영상과 함께 김현정의 뉴스쇼가 왜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렇게 심하게 했나라고 SNS 계정에 올린 글이 그냥은 아닐 겁니다. 김현정,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특임국장에게 좋은 방안을 드립니다. 양심선언을 기도하면서 결단하세요. 계산하거나 돌아보지 마세요.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문제와 상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인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다윗왕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자 자처했던 아도니아는 자기의 욕심과 의지로만 나아갔기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앞으로 3주가 고비입니다. 정치적 이념 대립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위기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 단판한 싸움으로 인해 국력이 쇠퇴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를 거쳐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권을 상실한 역사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500년 조선이라는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국힘 민주진영간 극심한 대립 양상이 6.25 전쟁 발발년과 뭐가 다릅니까? 국힘과 민주당은 주반야대 오직 정쟁 준비에만 바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분들의 지금 다양한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민주화를 더 추진해 보겠다. 경제 6만불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도 없이 호들갑을 떨면 떠들어댈 겁니다. 과반일 겁니다. 지금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시위나 데모에도 참여할 여력이 없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일과 직장을 제쳐두고 시위에 참여할 뿐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분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문회 형식의 모두 발언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 지지율의 개혁신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자금의 이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정국진 선임 대변인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정국진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주말 사이 대한민국을 의사 적대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딱 한 의사의 사연이 있었다지만 그 사례만으로 나라 전체가 의사라는 직역에 대해 적대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이준석 의원은 휘발성 강한 한두 사건을 바탕으로 침소봉대함으로써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에 능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위기에 봉착하자 공동연대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한창 문제가 불거졌을 때가 아닌 지금 시점에 와서 가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정원 유착 및 사기 횡령 배임 행위가 밝히지 못하게 덮으려는 수작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준석은 혐오가 불타오른 뒤에 정치적 수혜만 오로지 누리고 불탄 자리의 수습은 알바노 했습니다. 순간의 유해만을 얻고 책임을 지지 않는 벨반튀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 공인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며 현직 의원이자 대선 주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는 이제까지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왔습니까? 무책임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이 만들려는 나라는 노인 적대국가, 여성 적대국가, 장애인 적대국가, 약자 적대국가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편 오늘 언론 시사를 가진다는 준스톤 이어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준스톤 이어원, 즉 이준석 지난 1년간의 시노시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달면 삼킨 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 쓰면 뱉는 감탄고토 정치입니다. 그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젊고 개혁적인 정치에 동감하며 이 당에 왔던 정치인 중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당을 떠나거나 더 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나몰라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버리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허은하 대표와 정대원 최고위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천하용인을 그저 국회 시절의 잔재라고 폄훼하고 단벌 빠진 껌 뱉듯 하는 사람, 따라서 인격적인 면에서 리틀 이준석, 이기적인 인물 이기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준석 의원님, 동탄의 기적을 만들어준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역 구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준스톤 이어원 개봉에 맞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의 말대로 조고각하일 텐데 조고각하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환골탈태를 통해 개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요번뿐 아니라 향후 언제든 대통령에 도전하려 들 텐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때마다 계속 물을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약속한 대로 조고각하는 하셨습니까? 환골탈태하여 개가 청산하셨습니까?